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연희 때와 달리 맨 마지막 부분에 연결하게 됐죠. 오늘은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STX 그룹 해체 단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아, 맞죠? 근데 예. 산업은행이 STX에 대해서 부실 대출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산업은행은 이거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책은행이죠. 그쵸. 이제 MB정부 때 이거를 다시 이제 그 민간 쪽으로 넘긴다라고 했다가 예. 이게 조금 불가피해서 다시 공공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적인 영역에서 운영하는 은행이라고 보는. 근데 뭐 개인이 주인인 은행도 아니고 나라가 주인인 은행에서도 부실 대출 막 이런 걸 하고 그래요? 오히려 좀 더 심각한 면이 많습니다. 오히려. 예.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예. 이 금융당국에서 지금 산업은행이 STX 관련해서 부실대출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하는데 이 STX 부실과 관련해서 전에 종합검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 특별한 대출과 관련해서는 어떤 특별한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STX하고 강덕수 전 회장의 대출과 관련해서 특별감사를 추가적으로 벌인 결과 이 대출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동안 이제 공식적으로는 얘기가 되지 않았지만 공공연하게 이 STX라는 그룹이 급성장한 것이 MB정부 때 이후 이제 정부와의 어떤 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아마 그런 일부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MB정부와 관계가 있다 그 말은 지금부터 한 6, 7년 전 7, 8 그때잖아요. 네네네. 생각해보면 STX가 막 갑자기 서울역 앞에다가 자기 집 짓고 그쵸. 이것저것 막 사고 그랬던 기억 나네요, 많기는. 그러니까 주가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예. STX가 거의 이름도 없었는데 예. 2007년도, 8년도에 주가가 막 급격하게 뜨거든요. 아, 주식도 그랬어요? 네. 예. 그러면 MB정부와의 커넥션이라고 그러면 이거 자칫하면 한국 현대사에서 정부와 커넥션 이거는 10중 8구 정치 문제화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나중에 감옥 갈 사람도 많이 나오고. 예. 그러면 주로 지금 MB정부와 커넥션 어떤 점들이 구체적으로 의심받고 있는 거예요? 일단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STX라는 그룹이 한때는 이게 세계 12위까지 갔을 정도로 굉장히 큰 기업인데요. 네. 많은 분들은 이 이름 STX가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왔나 싶을 정도로 좀 낯설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는 이 STX라는 그룹이 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 이 그룹 회장이었던 전 회장이죠. 그러니까 강덕수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쌍용 양회라는 회사의 평사원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STX 그룹의 회장이 됐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MB하고 좀 비슷하게 어떤 셀러리맨의 신화 이렇게 좀 불려졌었고 그래서 제2의 김우중이다, 신선하다 이렇게까지 이제 불려지기도 했었는데 이 STX라는 회사는 외환위기 당시에 이제 파산 위기를 겪었던 쌍용중공업을 모태로 한 기업입니다. 예. 이 강덕수 전 회장이 이 쌍용중공업의 회사의 이제 재무담당 총괄 임원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본인이 있는 회사가 이렇게 넘어지는 걸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본인의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 예. 회사를 그냥 바로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이 회사를 통해서 조선이라든지 해운 여러 가지 관련 업종들을 M&A를 통해서 갑자기 덩치를 키웠는데 굉장히 좀 운이 좋았던 게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고 할 정도로 조선 해운 쪽의 업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그룹이 처음에 인수할 때 매출 규모보다 최소 4-5배, 10배 가까이 이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시운을 잘 탔군요. 네, 굉장히 좀 운이 좋은 면이 있었고, 또 요즘 이제 현대차가 자주 언급하는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엔진에서부터 배를 조립하는 부분, 그리고 배를 사는 해운회사까지 이렇게 쭉 일괄적으로 한 그룹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 비용도 좀 절약을 하고 여러 가지 효율성을 좀 추구한 거는
어쨌든 좀 잘한 면이 있었는데,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사람들 눈에 띄고 큰 기업은 아니었는데, 이게 MB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주가도 오르고 기업도 급성장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역 앞에 이제 사옥도 짓고 이런 식으로 좀 급성장을 하게 됐는데, 이때 갑자기 이렇게 좀 된 이유가 돈을 갑자기 벌어서라는 부분보다도 더 컸던 건 관료 출신들을 좀 영업하면서 정부 쪽하고 유착이 좀 곤고해지고 산업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공사라든지 이런 데로부터 자금 공급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이제 뭐 중국에다가도 조선소도 짓고 STX 건설도 하고 뭐 에너지에도 태양광 에너지나 이런 데다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결국에 이제 지난해에 일부 계열사들은 상장 폐지가 됐고 그룹 같은 경우에 현재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관료 영입이 됐다고 그랬는데 대표적인 게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그렇죠. 거기 부회장으로 영입되고 뭐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한때 수사 선상에도 오르고 했는데. 자, 그러면 그 셀러리맨의 신화 제2의 김우중 이런 얘기를 들었던 강덕수 전 회장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뭡니까? 일단 검찰에 따르면 2,841억 원의 배임, 또 557억 원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2조 3천억 원 정도의 분식회계, 그리고 이 분식회계를 이용해서 9천억 원 상당의 사기성 대출을 받고, 또 이런 투자자들에게는 1조 7,500억 원어치의 회사채를 사기로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희번 전 산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불법 대출과 관련해서 아마 뒤에서 이제 힘을 써준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STX에 이렇게 부실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지난해 적자가 1조 4천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산업은행이 이렇게 적자로 떨어진 건 1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 이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세월호 참사하고 관련해서도 청해진 해운에도 부실 대출을 해준 그 정황이 있다라고 해서 현재 특별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STX와 관련해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라는 곳도 4천억 원 정도 이제 그 특혜 대출을 해준 것이 아니냐 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네. 아까도 공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부실 대출을 해주면 어떡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공공 영역의 어떤 그 부패 문제라든지 관피아 문제가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고 이런 것들이 경제, 사회 여러 문제에 지금 굉장히 그 부조리한 것들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그럼 드러난 것만 해도 사기성 대출이 9천억 원에 뭐 부실, 분식 이런 거 따지면 최소한 1조 4, 5천억은 훌떡 넘어갈 것 같은데 결국은 국민들 세금, 나라 돈으로 이것도 떼워줘야 하는 겁니까? 이미 여러 부분 떼우고 있죠. 왜냐하면 이미요?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회사채 신속 인수제라는 걸 이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회사에서 이제 개인이든 뭐 기반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리려고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거 이제 갚아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채의 가격이 막 이제 그 올라가고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놔두면 이제 회사가 망하니까 산업은행에서 80%가량을 그냥 국가에서 그 지급 보증을 해주고 인수하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대기업들 회사채가 가격이 다시 안정이 됐는데 이게 결국엔 회사들이 망하면 세금으로 또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잘 모르는 사이에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벌써. 이것도 열받으려고 그러는데 사고는 딴 놈이 치고 책임은 뭐 우리가 지는 거 이거 언제까지 이런 거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익은 사유화가 되고 그 손해는 공유화가 되는 문제가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전 세계적으로 좀 큰 문제라서. 딴 나라도 이래요? 지금 이제 그 뭐 월가를 점령하라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대마불사 라는 이야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였었고, 그래서 미국에서 그나마 그래도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이런 기업의 담당자 혹은 관련된 공무원들은 바로 실형입니다. 감옥으로 바로 가요. 몇백 년씩 구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조차 이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해소가 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더 대담해지고 규모도 더 커지고 문제는 계속 좀 더 심각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를 국민들이 메꿔주지 말고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부실난 부분은 끝까지 부실해서 그건 산업은행이 자구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선례를 남겨서 경각심을 주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지 자꾸 모아가지고 은행 부실화 그러면서 해주고 하니까 네 배째라라는 식으로 이렇게들 부실하게 운영하고 뭐 그럼 나자빠지고 파산 선고 신청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닌지 몰라서 참 이거 경제 공부를 다시 좀 해봐야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올린다는데 뭐 선거 끝나니까 올릴 줄은 알았어요. 네. 근데 이거 뭐 언제부터 얼마만큼 올린답니까? 일단 서울의 도시가스 요금이 오는 8월부터 이제 인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시에서 설명하기로는 이제 뭐 한 3원 정도 오르기 때문에 한 가구당 예상되는 추가 부담액은 연간 한 3,000원 내외 정도 될 것 같고 한 달에는 한 300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인상이 되니까 평균적으로는 한 0.3% 정도 인상이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이 가스 사용량이 좀 감소해서 공급하는 데 비용이 좀 증가를 했고 지금 도시가스 고객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요금 할인을 좀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인상하게 돼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가스 비용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인상한 이후에 지금 5년 만에 처음 인상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자꾸 공공요금 쪽이 너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0.33%면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형편이 아주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것도 가혹할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모종의 바우처 제도나 에너지 바우처 이런 게 있긴 하니까. 그런데 인상 이유가 좀 웃기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스 사용량이 줄어서 공급 비용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아니, 우리가 가스를 아껴 쓸 수도 있고 여름이니까 난방할 이유가 없어서 가스를 사용이 줄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한편으로 온수 사용량도 줄을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제 어쨌든 이렇게 비용적인 인상이 발생한다라고 아니 가스를 덜 쓴다고 값을 올려받자는 게 이게 자본주의적이냐고요. 둘째, 도시가스 고객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그러니까 자기들 월급 좀 올리겠다 이 소리네요. 그렇죠. 에이, 좀 그럴듯한 이유를 대지 말이야. 오늘 이상하게 정가 산책 때부터 이상해지고 있어요. 우리 기리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기리사님 잘못 전혀 아닙니다. 선거 이후니까 가스 말고 또 줄줄이 공공요금 오를 텐데 어떤 애들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현재 일단 17개 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2곳에서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 버스요금 등을 지금 이미 올리기로 했거나 인상 여부를 지금 따져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또 이제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업인 철도라든지 고속도로 통행료들도 공공기관이 이제 그 경영 상황이 악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정상화하겠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요금 인상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고속도로 통행료, 기차 요금 어디 댕기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 소리네. 가만히 있으라. 물론 요금을 계속 공공 섹터라고 해서 잡아두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외국에 연동되는 거 있고 원자재값 오르고 하면 그리고 거기 종사자들도 물가 상승률만큼의 임금 상승은 이루어져야 하니까. 네. 근데 이렇게 선거 끝나자마자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속보여서 좀 미워서 한 얘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나쁘다라기보다는 이게 지금처럼 정부가 가격 결정권을 딱 쥐고서 밀실에서 결정하고 통보하는 식이 아니라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에서도 정확히 원가를 어떤 요인들에 인해서 원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인상해야 된다라고 공개를 하고 가격결정위원회라는 것도 이 서비스 공급 업체, 또 정부, 전문가, 또 일반 시민들로 구성을 해서 이게 정말 그 가격 결정되는 이 과정이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고 국민들도 그 정도는 인상하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조정하면 좋겠다라고 납득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요금이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정이 계속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런 합리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납득을 시켜야 된대, 그죠? 그렇죠. 납득이 안 돼, 납득이. 네. 자, 이것도 별로 좋은 얘기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잡고 있다. 이거 지금 계속 간간히 들려요. 우리도 그렇고 외국들도 좀 그렇고. 그러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어 간다. 더디게 된다. 경제가 불투명하다. 이 소린가요? 네. 일단은 원래 연초에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연말에 다음 해 경제 전망을 내놓을 때 보통 좀 뻥튀기를 해서 내놓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제 중반에 좀 줄여가고 나중에는 내년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IMF나 미국, 중국 등에서 하반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드렸고, 세계은행 같은 경우도 원래 연초에는 세계 경제 전체를 합쳤을 때 한 3.2% 정도 성장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다가 이거를 0.4%포인트 낮춰서 2.8% 정도 성장할 것 같다라고 낮췄는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주요 선진국들은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가 이제 바닥을 찍고 성장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 이제 국가들이 경제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위험 요인이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 경제가 이미 이제 7%대로 아예 내려와 버렸고 자칫하면 올해 이제 7% 초반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중국 경제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떠받치고 있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또 폭락하게 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거기도 우리랑 비슷한가 봐요? 훨씬 심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굉장히 심한데 야. 이게 지금 그 폭락을 할 경우에 지금 경제 성장률이 뭐 7%대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자칫 절반 가량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시한폭탄처럼 현재 그 자리를 잡고 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중국 경제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좀 보였습니다. 그 우리 대중 경제 의존도가 수출이건 수입이건 굉장히 큰데 우리 또 한번 바짝 긴장해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좀 위험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예전에는 뭐 미국에서 이제 기침을 하면 한국이 감기 걸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거의 뭐 기절을 할 정도입니다. 아이고. 지금 한국 전체 수출의 24%가 대중국 수출이고 이 수출의 양이라는 게 대미국 수출의 2배를 이제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이 그 수출량이 늘어버렸는데 문제는 뭐 어쨌든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한국 경제가 타격이 받는다는 건 뭐 너무나도 이제 자명한데 문제는 이게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국내적으로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